최근에 연예인들이 식욕 억제제로 살을 뺀 후기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면서 제 주변에도 맞는 분들 혹은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살 빼는 약, 위고비, 삭센다, 디에타민, 즉 펜터민 이렇게 있는데, 펜터민은 드시지 마세요. 모양에 따라서 나비약이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펜타민이란 약과 또 프로작이라는 SSRI 우울증 약과 클로르페니라민이라는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처방이 돼서 마치 기적의 살 빼는 약처럼 했는데, 사실 펜터민이라는 약은 디에타민이라고도 불리고 나비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약물은 뇌를 시상압을 하는 곳을 자극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쓰게 하는 물질인 노어에피네프린이라는 거를 분비하게 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늘 흥분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 흥분되어 있는 거면 건강에 당연히 안 좋을 거고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더더군다나 도파민이랑 세로토닌이라는 우리 몸에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천연적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이럴 때 해야 되는 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거, 이게 마약이거든요. 펜터민이라는 약도 똑같이 암페타민류, 쉽게 말하면 필로폰과 구조식이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약물입니다. 근데 이거를 먹고 살이 빠지죠. 왜냐하면 늘 흥분돼 있고, 문제는 이것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정신기능의 문제가 그냥 가볍게 입이 마른다든지 뭐 조급해한다든지 성격이 좀 불같아진다든지 이런 걸 넘어서 뇌에 영향을 끼쳐서 정신질환,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펜터민이라는 약을 아마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권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FDA 승인은 됐죠. 근데 그렇지만 4주에서 12주 이내, 보통 4주 이내를 처방해 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은 그래도 좋은 분이에요. 이제 아주 드물게 이거를 남용을 부추긴다든지 이런다면 이거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아마 의사 선생님은 먹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펜터민이나 디에타민은 뭐 정신과를 가든 내과를 가든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권하지 않을 겁니다. 교수님께서 보신 사례도 있으세요? 펜터민 때문에 죽었는지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펜터민을 복용하는 분이 다양한 형태의 사망을 하고 있다.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굉장한 트러블을 일으킨 다음에 범죄에 휘말린다든지, 아니면 급작스러운 심장의 문제 때문에 사망한다든지, 거기에 펜타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먹었다는 히스토리가 항상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4주 이내를 처방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이거를 잠깐 끊었다 다시 시작하고, 아니면 연속적으로 다른 의원을 찾아가서 연속해서 처방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펜터민이나 디에타민은 FDA 승인 받은 건 맞지만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으로부터 10년도 훨씬 전에도 이걸 먹고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또 뭐 변비라든지 뭐 신체 증상 때문에 너무 괴로움을 호소하고 정신적으로 불면증이라든지, 왜냐면 사람이 업돼 있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가 스스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논문을 낸 적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비약과 클로르페니라민, 프로작이라는 걸 섞어서 하는 건 이제 처방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고요. 아마 FDA나 다른데 여러 의사 선생님도 되도록이면 쓰지 마자. 저는 아예 사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삭센다, 또 위고비는 이건 조금 기전이 좀 달라요. 이것도 약간 뇌에 영향을 끼치는데, 예를 들면 췌장염이라든지 뭐 갑상선 질환이 있다든지 뭐 담도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안 드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속이 더부룩하고 아무래도 글루코스, 즉 당이라는 게 섭취가 좀 제한되니까 본인이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약간 사라지죠. 왜냐하면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못 먹어서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강제적으로 배부르게 만드는 약이기 때문에 김밥 하나만 먹어도 배가 너무 부르니까 못 먹는 거예요. 진짜로. 성격이 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만 이것도 이제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제 과거에 만성 췌장염이 있던 분들한테는 뭔가 부작용이 있는 게 알려져 있고요. 또 담낭에도 담즙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쩌면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논문도 나오고 있고요. 단기간에 쓰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약이 비싸다 보니까 나눠 맞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이라는 거는 원래 용량에 맞게 그렇게 안 쓰면 사실 전혀 새로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약이 처음에 승인을 받을 때 어떤 용량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거고 어떤 용법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거지, 다른 용법이나 용량을 한다라고 하면 효과도 좀 미지수인데다가 어떤 다른 부작용이나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이게 임의적으로 전문의약품을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복용 방법을 달리한다든지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사실 이런 위험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효과만 사실 뉴스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는 외모를 가꾸는 거는 경쟁력인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살 빼고 싶은 마음 이런 건 분명히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그렇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건강이고요. 사실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대에는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많은 게 축적돼 왔고 또 전문가들도 다들 쓰지 말아야 되는 약, 아주 쓰려면 제한적으로 써야 되는 약이라고 얘기하는 약물이 바로 펜터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쓰시는 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위고비라든지 새로 나온 약들은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비만인데 굉장히 병적으로 문제가 생길 만한 비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섭식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여기에 합병된 고혈압증이라든지 만성질환이 합병된 분들에게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처방이 되는데요. 그냥 이거를 주변 트렌드에 따라서 그냥 나도 살을 조금 빼볼까? 이렇게 먹을 약은 분명히 아닙니다. 진짜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한 약이기 때문에 위고비 같은 약물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업계에서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이걸 보신 대부분의 분들은 병적 비만은 아니실 거예요. 근데 그냥 사실 조금만 오태가 좀 나볼까? 아니면 조금 더 날씬해서 약간 경쟁력을 갖춰볼까? 이렇게 마음을 드신 분들은 굳이 맞으실 필요 없고 건강을 위해서 식이와 운동을 하는 게 어떨까? 이게 제 강력한 추천드리는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좀 많이 느끼는 건 마약 관련 사망이 꽤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약이 굉장히 많이 생활 속으로 침투해 있다고 느끼는 게 사망자 중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마약 관련 사망자가 나온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방송에서도 다뤘지만 남녀가 함께 자다가 사망을 해서 남자가 뭐 여성이 술을 많이 먹었다 이래서 경찰에서 이 술 관련 사망이 아닌가 싶었는데 실제로는 마약이 높게 나오고 그다음부터 이제 수사가 들어가게 되네요. 초동 수사가 좀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마약 관련 사망이 많이 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검 처음 할 때만 하더라도 마약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나라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롤스로이스남 뭐 이런 것도 있고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언론에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범죄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노출돼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직장을 잃고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우리나라 사회적 트렌드가 죽음으로서도 조금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이제 마약 중독자분들의 몸을 부검을 또 많이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사망일 경우에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국민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 원인을 적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억울한 죽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세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국립과학사연구원에서 마약 관련 검사를 하는 부서가 있어요. 약학대학과 화학과 출신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너무나 폭주하는 검사 건수 때문에 인력과 장비를 늘리는 진행돼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돌아가시는 것도 있고 경찰 수사에서도 그만큼 신종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그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마약이라고 하면 이제 플로폰, 헤로인, 코카인,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마류인데요. 요즘엔 신종 마약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플로폰이 제일 많이 검출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몸에서 어떤 게 발견이 돼요? 마약에도 이제 기분을 업하게 하는 어퍼, 기분을 다운시키는 다우너가 있고요. 예를 들면 필로폰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뉴스 같은 데서 뭐 알몸으로 횡단을 했다라든지 뭐 이렇게 뭐 눈에서 광선이 나온다 아니면 뭐 환각을 보고 환청을 보고 이런 게 이제 뇌를 폭발하게 하는 필로폰 같은 어퍼 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몸 전체에 굉장히 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 장기에 부담이 되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심장에 뭐 부종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헤로인 같은 류는 몸을 다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분비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눈동자가 크기가 달라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이게 돼서 실제로 제가 처음 이제 부검에서 본 게 이제 일반인에서 본 거는 대학생이었는데 여자 대학생. 근데 이제 헤로인을 모 지역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클럽에 갔다 왔는데 그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잤는데 못 일어나서 20대 여학생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검을 했는데 그때 분비물이 너무 많아서 이게 뭘까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헤로인이 나온 적도 있었고요. 결론은 마약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그런 건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명문 대학생이었어요. 키도 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잘생겼어요. 제가 훤칠한 아들이 저러면 참 자랑스럽겠다라고 싶은 뭐 그런 범죄랑도 전혀 상관없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친구들과 펜타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쓰이냐면 너무나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뭐 암도 있을 수 있고요. 특정 신경계 질환일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엄격하게 의사에 의해서 처방되고 관리돼야 되는 약물 패치가 있습니다. 사실 펜타닐이란 건 굉장히 무서운 중독성이 있는 거고 잘못 복용하게 되면 호흡이 문제가 생기면서 사망까지 이를 정도로. 근데 이거를 누가 어떻게 처방받았는지는 제가 경찰한테 확인을 하진 못했는데 실제로 이런 거를 양심을 어기고 뭐 이렇게 좀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대학생 때 왜 가볍게 술 먹으면서 친구들끼리 즐겁게 얘기하면서 이거 한번 어떠냐, 이거 근육통이 있는데 붙이면 괜찮은 거냐 이러고 이럴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네. 근데 이제 사망을 한 거야. 부모님이 외국에 계셨는데 이제 한국에 비보를 듣고 오셨고 이게 사실은 누구를 원망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왜냐하면 아이를 먼저 잃는다는 건 우리 인생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척이라고 부르는데 한자어로 그런 이제 무너지는 부모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품은 쉽게 손을 대서도 안 되고 혹시 그냥 뭐 가볍게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사례가 좀 안타까운 케이스가 많죠. 그 마약이라는 게 조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면역 기능부터 시작해서 신체적 기능, 다른 거에 중독된 거와 함께 병행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다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의 모든 질병, 그리고 또 손상, 넘어진다거나 범죄에 휘말리게 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특이적이지만 되게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 뇌가 망가지는 그런 약이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은 해서도 안 되고 또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마약이라는 게 중독성이 강해서 한 번만 호기심을 했다가 이제 중독이 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모 지역에서 유명한 형사님이 마약 전담 형사님인데 본인이 한번 해봤다가 마약 중독자가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유명한 사건이죠.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 장난을 치는 약이기 때문에 요즘 그래서 늘어서 걱정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유튜브랑 이렇게 책을 통해서 저희한테 이런 정보들을 다 주시는 게 신기했어요. 제가 의사니까요. 의사니까 당연히 말씀드리고 싶고 큰 돈을 버는 의사는 아니고 부검이라 좀 되게 특수한 직업을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소명은 그런 거 알려드리면 피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게 제 중요한 일, 목적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직업이 좋은 직업이에요. 생각보다. 인생을 생각할 수 있고 죽음이 뭔가를 늘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볼 수 있고 그럼으로써 나를 성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은 직업이에요. 다만 많은 의사들이 하지 않는 거는 아마 금전적인 문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잠깐 끼어드는 카메오? 그리고 그분이 모르세요. 내가 카메오였다는 걸. 왜냐면 피날레가 내려간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지막 말을 한 번 더 전할 수 있는 카메오라는 점에서 좋은 직업이에요. 돈이 세상에 다는 아니잖아요. 더 소중한 것도 많은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저희 직업은 좋은 직업이에요.